한국이라니.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최고 대학의 법의학 교수였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이 나라를 증오했습니다.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제 손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할머니, 한국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한마디로 말이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위험한 나라에 내 가족을 또 보내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나라가 제 인생을 다시 바꿔놓을 줄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네 클라우저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법의학 교수였죠. 59년을 살면서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은퇴를 2달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손녀 한나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한국국제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2002년 제 남편 프란츠가 그곳에서 죽었거든요. 프란츠는 의료기기 박람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을 갔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그는 말했죠. 여보, 이곳 사람들 참 친절해. 내일 모레 돌아갈게. 하지만 그 다음날 한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급히 서울로 날아갔을 때 제가 본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조사는 엉망이었고 경찰은 제대로 된 설명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과는 엮이지 않겠다고요. 그 나라는 위험하고 후진국이라고 믿었거든요. 한나야,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할머니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알아. 하지만 한나는 고집이 셌어요. 할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한국은 이제 정말 선진국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나를 막으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한나가 떠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법의학자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죠. 처음엔 안전하게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한나야, 왜 연락을 안 해? 아, 할머니. 여기 일정이 너무 바빠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한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불안해진 저는 한국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범죄 발생.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급히 한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드디어 한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 어제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한나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프란츠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체류 유럽 학생들 대상 사기 사건 급증.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보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서 한나를 데려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공항 택시를 타고 한나가 있는 학교로 향했는데 기사가 자꾸 돌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미터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겨우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나를 만난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한나야, 이게 뭐야? 한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남학생들이 저를 밀쳤다고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제 지갑도 없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때 기숙사 관리인이 올라왔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밤 늦게 왜 이래요?
다른 학생들 피해준다고요. 제가 이 아이 할머니인데 아이가 다쳤잖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외국인이 우리 방식에 맞춰야죠. 바로 그 순간 20년 전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모텔에서 한나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떨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새벽 3시 누군가 모텔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절망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에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아침이 되어서였어요. 손님, 어젯밤에 찾아온 할머니가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네줬어요. 20년 전 프란츠 씨를 도우려 했지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후 3시에 사고 현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장소로 가봤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어요. 20년 전 프란츠 씨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20년 동안 죄송했어요. 그때 뭘 보셨나요? 프란츠 씨가 아이를 구하려고.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우산을 꺼내서 저희를 가려주며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니 독일어 메뉴판까지 가져왔어요. 요즘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준비했어요.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살펴볼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날 한나의 발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병원 예약을 온라인으로 해요. 한나가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말했어요. 30분 후에 정형외과 예약 완료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하는데요. 병원 키오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독일어 서비스도 있었어요. 스크린에 제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12분 만에 호출됐어요. 의사가 태블릿으로 3D 영상을 보여주며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저장되나요? 네,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약국에서도 놀랐어요. 처방전을 보여줄 필요 없이 제 이름만 말하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는 실시간으로 환승 정보가 나오고 몇 호차가 덜 붐비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나의 외국인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오히려 더 앞서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전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던 거죠.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나와 함께 명동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 한국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거든요. 한 고등학생이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고 다른 대학생은 독일어 번역 앱을 켜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중년 여성분은 물을 사서 건네주고 20대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줬어요. 정말 2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순식간에 검사가 끝났고 의사가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아까 도와줬던 고등학생들이 병원까지 따라온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혼자 아프시면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저희 할머니도 독일에 계시는데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예전에는 외국분들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20년 전의 일들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상처였구나. 할머니, 한국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기술도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도.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저희도 더 열심히 공부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날 오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단순히 외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한나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이 나라를 오해했구나.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한나가 학교 특별 강연에 저를 초대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현대 사회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독일어 통역도 된다고 했어요. 강연자는 50대 한국인 교수였어요.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교수가 젊은 세대들의 다문화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어요. 한 독일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거 우리도 가난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강연 후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정말 시스템이 미비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나요?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알면 빨리 고치려고 노력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래요. 그날 저녁 옆 테이블 한국 가족이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수줍게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구텐 아벤트. 와,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니? 나중에 독일에 가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이 꿈과 희망으로 반짝거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구나. 한나야, 할머니가 이제 알겠어. 왜 네가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말이야.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지막 날 그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꼭 만나서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약속 장소에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한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 안네 씨,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남성이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20년 전 프란츠 씨가 구해주신 그 아이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저는 7살이었어요. 길을 건너다가 넘어졌는데 프란츠 아저씨가 저를 밀어내며 구해주셨어요. 김민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죄송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건 프란츠 아저씨 덕분인데. 그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건 결혼할 때, 이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프란츠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었고요. 의사가 되셨다고요? 네,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구한 환자가 347명이에요. 모두 프란츠 아저씨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거기엔 작은 메달이 들어있었고 독일어로 프란츠 클라우저 마이너스 진정한 영웅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과 분노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프란츠 아저씨 같은 분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매년 프란츠 씨를 기리는 의료 봉사를 해요. 정말요? 할머니가 오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한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년에 또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겠지? 프란츠도 그걸 원할 것 같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프란츠의 진짜 모습과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요. 프란츠가 목숨을 바쳐 구한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 347명의 생명을 구했다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지금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59년을 살아온 마리안네 교수가 20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리안네 교수처럼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는다면 우리도 편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20년 전 남편을 구하려 했던 그 할머니와 프란츠 교수가 구해준 아이가 의사가 되어 347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일기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